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비전공자 합격이 더 쉬운 이유 초보자 입문자 비전공자 편 굴착 작업 등의 위험 방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초보자 입문자 비전공자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한 일주일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벌써 10강을 끝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투표 커뮤니티 제가 글 쓰는 곳에 가면은 그 투표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듣고 싶은 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이냐 아니면 그 2차 논술 문제 기출 풀이를 해드릴까, 그거를 지금 조금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듣고 싶은 거 투표해 주시면은 제가 12일날 금요일날 투표 결과를 보고 한 분이라도 많고 1%라도 많으면 제가 그걸로 갈 겁니다. 지금 12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50대 50이에요. 굉장히 박빙이네요. 아까 아침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조금 우세했었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논술 기출문제 풀이로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 12일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12일까지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두 개 다 어차피 나눌 건데 순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논술 기출문제 풀이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 거기에서 찾은 내용을 답을 이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18년부터 24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18년 이전 거는 사실 산업안전 지도사의 시험 범위에 좀 벗어난다. 그리고 21년도도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는 과감히 제끼고 넘기고서 관련되는 분야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만 다룰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범위가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게 되면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고, 또 이제 건축이나 토목 쪽으로 깊이가 깊어지면 시공 쪽에서 공부할 법한 내용들까지 다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안전 분야의 최고의 자격증, 전문 자격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건 괜찮은데, 시공이나 건축, 뭐 토목, 뭐 공법 이런 거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저희는 합격의 길과 좀 멀리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함축하고 응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봄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제가 길잡이를 해드리는 것 뿐이고, 제가 뭐 아직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건 아니고 3차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뭐 제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저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년까지는 올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뽑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산업안전 지도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6년 목표가 0.29%밀리아드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0.3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만인율로 쳤을 때 이게 엄청난 감소가 돼야 이제 그 목표 달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 자격인 사람들을 많이 대거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 강의 영상, 그리고 뭐 제 유튜브 들어와 주셔가지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산업안전보건법령 같은 경우에는 목적부터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 시험 범위 1차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그 1차 범위는 제가 따로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1차 시험 볼 때 자주 출제되는 거, 반복 출제되는 거, 그리고 이 공단 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좀 편집을 해서 교재로도 만들어 놨고,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뭘 하시든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투표는 본인이 듣고 싶은 거 투표하시면 되고, 순서는 뭐 이번에 만약에 법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법에는 2차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뭐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계속 들으시면 되고, 조금 어떻게 들으실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요 입문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좀 쉽게 만화로 되어 있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풀어져 써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에도,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배우셨던 분들이나 뭐 전공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뭐 이런 걸 강의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책 읽는 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드리는 거지 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나름 뭐 이거 준비한다고 제 공부 다 제쳐두고 영상 찍고 뭐 이거 PPT 만들고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고 뭐 이런 데에다가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아주 구석구석 다시 한번 읽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어찌됐든 뭐 하면 남 주는 거 아니고 제 자산이니까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끝으로 기준에 관한 규칙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이후의 강의들은 제가 봤을 땐 산업안전보건법령도 중요하고요. 3차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표준안전 작업지침 쿠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 짧게 강의를 함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공법들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거든요. 뭐 토공사라든지 기초, 옹벽, 뭐 철골 콘크리트, 철근공사, 뭐 강구조물 공사, 터널, 교량, 저희 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런 거 위주로 공법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게 이제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표준안전 작업 지침이랑 호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을 시킬지, 아니면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만 선택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구독자, 제 여자친구가 3번째로 눌렀거든요. 3번 구독자인데, 그러면은 1, 2번은 누군지 모르지만 참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듣고 계신지 여전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3번째 구독자 이후에 벌써 이제 400명이 넘게 구독을 해주셨는데, 같이 성장하는 좀 채널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채널을 키워서 뭐 책을 팔고 이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에 의하면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교재를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무료로 제공은 아니고요. 뭐 크몽이나 이런 전자책 그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공부하시는데 크게 부담 안 되게, 그리고 별도의 교재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었을 때의 얘기고요. 뭐 당장 뭐 허접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제 교재랄 게 없는 게,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령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잘 검색이 되고 잘 되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 표준안전 작업 지침 보면 되고, 그리고 공단 들어가서 공단 자료 보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재랄 게 없어요. 요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교재라고 하고 뭐 시공법이나 공법들이 뭐 써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재를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도 1차 기출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도 그 전자 CBT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뭐 그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문제도 풀어보고 스스로도 풀어보고 해서 100점 만점이 맞을 수 있도록 조금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5년도에는 1차, 2차, 3차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게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이 조금 있어서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대답하는 거, 그리고 뭐 기승전결 잡는 거, 이런 것들은 경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다른 분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접근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 한 2, 3주 정도 할 생각이고요. 떨어지면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나아가면 되죠. 뭐 항상 붙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이제 토공사 쪽, 굴착공사, 터널, 교량, 이렇게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토목이죠. 토목 종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토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 시험 중에 토목이 그 문제가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에 있는 것들은 또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다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리하시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공법까지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초보자, 입문자, 비전공자 그 전용 강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안에 내용만 좀 써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헷갈리는 거, 좀 구분이 어려웠었던 거,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었던 것들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왜냐면 제가 헷갈리면 여러분도 헷갈린다는 거고, 그 누구도 헷갈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저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갔을 때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비슷한 교재랑 비슷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별거 아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338조 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같이 보겠습니다.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조사 하라는 거죠. 사전조사는 왜 하냐면, 이렇게 지하에 보면 이렇게 관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묻혀 있는데, 이거는 관 매달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이 지층이라고 하고 지형이라고 하고 지반이라고 합니다. 지층은 땅에 이런 지층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현무암층이다, 안반층이다, 이런 걸 지층이라고 하죠. 이게 또 뚱뚱한 게 안 바뀌었네. 이거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지층이라고 하고 지형은 여기가 무슨 산인지 아니면은 강둑 옆인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지형, 지층, 지반은 여기를 말하겠죠. 지반. 그리고 이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균열 유무, 균열이 있는지, 부석이 이렇게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이 있는지, 균열은 있는지, 지하수는 어떤지, 용수가 있는지, 뭐 그리고 동결 유무, 이 땅이 얼었다가 녹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분들이 그 지하수가 생길 거고, 그 지하수가 용출이 되면은 그 비어 있는 틈으로 땅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사전조사, 굴착 작업 전에는 이런 사전조사를 해서 위험을 미리 방지해라, 그 얘기입니다. 339조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보겠습니다. 339조 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거 뭐였죠? 1대 그쵸? 1.8 1.0 0.5
1.2 한번 써드렸었죠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0.5다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기준이어서 이렇게 높이비가 나온다. 그래서 1대 1.8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모래. 그쵸? 모래였고 1대 1.0은 풍암, 연암, 0.5는 경암, 1.2는 그 밖의 흙, 이렇게 표현을 했었다. 그래서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에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뭐 그렇게 써있는 겁니다. 기울기 준수해라. 그 내용입니다. 아니면 붕괴 방지 조치를 하여라.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 여기 이렇게 배수로죠?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굴착면에 비닐을 덮는 등 여기에다 비닐을 이렇게 덮어요. 그 빗물이 이 안으로, 여기 안으로, 땅 안으로 침투되지 않게, 예. 침투되면은 이 물과 함께 랜드슬라이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산사태. 그래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340조 같이 보겠습니다.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 사업주는 굴착 작업 시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하라는 거죠. 흙막이 지보공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건데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오픈컷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개착하는 공법을 오픈컷이라고 합니다. 오픈컷. 이 오픈컷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토사가 계속 내려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겁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여기에다는 앞성토를 여기에 이제 파면서 쌓아놨던 흙으로 여기를 덮는 거죠. 그리고 다짐을 해서 견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토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흙막이 지보공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주동토합이라고 해요. 주동토합.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동토합. 그쵸? 근데 여기 앞성토 있는 데가 조금 견고하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이쪽으로 흙막이가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는 수동토합 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면입니다. 저면. 그리고 여기가 배면입니다. 그래서 배면의 흙이 저면으로, 여기가 팠으니까 저면이죠. 저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주동토합. 배면 방향으로 넘어가는 건 수동토합. 그냥 정지에 있는 거는 정지토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토합이 있어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흙막이 지보공이고, 방호망의 설치. 방호망은 이제 옹벽 같은 거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쭉 달리다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낙하물 방지망 같은 거 씌워 놓잖아요. 그쵸? 녹색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방호망이겠죠. 그래서 이 낙석이 더 이상 못 내려오게 이렇게 낙하 방지망 설치하는 것을 이제 방호망 설치라고 하고, 근로자는 출입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41조 매설물입니다. 매설물의 종류가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상하수도관도 있고, 가스관 같은 것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전선관, 뭐 통신관, 뭐 수도관, 뭐 많겠죠? 도시 안에는. 그리고 요 밑에는 지하철 돌아다니고, 여기는 지하 터널, 그리고 여기는 지하에서 지하 상가 같은 거죠. 아니면 지하 주차장, 뭐 개찰구, 이런 게 표현이 되게 잘 돼 있는 걸 그림을 잘 찾았습니다. 이해가시기가 굉장히 쉽죠? 지하 매설물이라고 하면 뭐가, 우리 맨날 이 땅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땅만.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 석촌호수 옆에 싱크홀이 큰 게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 시설물의 특별법 해가지고 지하 안전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에 있는 이런 뭐 상하수도관이나 전선관, 통신관, 그리고 이런 지하 시설물들, 지하철도, 여기 상가,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하 도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자 망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JIS라는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굴착 공사를 할 때 이 GIS 정보를 보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도와 가깝죠. 하천이 뭐 하수도관이 어디서 어디로 이어지고, 전선관이 어디 있고, 통신관이 어디 있고, 가스관이 어디 있다, 이런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지하 매설물이 어떤 건지는 아셨죠? 자, 341조 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 방지 같이 보겠습니다. 매설물, 조적벽, 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해당 건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선하는 등 해당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근로자에게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해라. 그 얘기입니다. 뭐 길게 써놨지만. 그리고 사업주는 굴착 작업에 의해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 조치를 하거나 이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가스관 예전에 얘기해드렸죠. 예전에 95년도에 대구 그 지하철 공사할 때 복공판이 가스 폭발로 인해서 가스관이 구멍이 났는데 그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그 복공판이 폭발하면서 하늘로 솟았다가 비처럼 내렸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노출된 매설물이 파손되면 근로자도 위험하고 시민도 위험하죠. 그래서 그 매설물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해라. 어떻게? 이설하거나 이게 이제 관 매달기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관 보호구 매달기거든요. 요 위에다가 대고 여기 흙을 파니까 여기 밑에도 파잖아요. 그럼 이 관이 버티고 있던 게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매달아서 휨이나 뭐 파손이 없게끔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주는 이항의 매설물 등의 방호 작업에 대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된다. 이 작업을 관 매달기 작업을 할 때는 관리 감독자가 직접 지휘해라. 그리고 요거는 옹벽입니다. 옹벽도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부벽식 옹벽, 계단식 옹벽, 그리고 보강통 옹벽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1시간 안에 안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칙 위주로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2조 굴착기계 등에 의한 위험 방지. 굴착기계 등으로 가스도관, 지중 전선로 그 밖에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이 파손되어 그 결과 근로자에게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 작업을 중지할 것. 그러니까 가스도관을 쳤어요. 그러면 작업을 중지하고 이거를 먼저 보수를 하든지 보강을 하고 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굴착기계 등이 운행 경로 및 토속 적재 장소의 출입 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그러니까 사토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굴착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토속 적재 장소를 우리는 사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입 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얘기해줘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44조 굴착기계 등의 유도. 굴착기계죠. 굴착기계는 이 굴착기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겠죠. 이 굴착기로 파서 덤프트럭에 흙을 싣겠죠. 그리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장비 충돌, 사망사고, 장비별 현황인데 굴착기가 1등이고 2등이 덤프트럭이에요. 그러니까 굴착 공사하다가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데 굴착기랑 덤프트럭이 대부분이다. 뭐 화물 자동차도 뭐 마찬가지죠. 레미콘 지게차 이런 거에 비하면은 충돌 사망사고 장비별 봤을 때는 굴착기가 압도적이다 라고 본 거였고요. 그리고 굴착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 장소로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 등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덤프트럭 같은 거 이 사토장에다가 이제 트럭에 이제 싣고 와가지고 버릴 거 아니에요. 이걸 들어가지고 들었는데 여기 이제 돌멩이가 걸렸다거나 뭐가 무게중심이 뒤로 오면서 일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여기 스토퍼를 설치해야 되는데 스토퍼를 설치 안 하고 트럭과 함께 떨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거는 구글 검색해보면 금방 보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유도자를 배치해라. 여기 유도자 나왔죠? 유도자를 배치해서 굴착기계들을 유도해야 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의 왕급이죠?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되니까 안 따르고 혼자 뒤로 계속 멈추어 있는데 후진을 하다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345조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 이제 흙막이가 나옵니다. 흙막이가 나오는데 흙막이도 공법이 여러 가지예요. 뭐 어스 앙커도 있고 소일 레잉링도 있고 H파일 토류판도 있고 뭐 어스 앙커가 혼합된 여러 가지 다른 공법들이 있고 지지 방식에 의한 공법이 있고 또 뭐 그 슬러리 월이라든지 시트 파일 버팀대 방식의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CIP, SCW 뭐 이런 뭐 슬러리 월 가이드월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가이드월은 슬러리 월 칠 때 그 옆에 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왜냐면 이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얘기하면은 제가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당직 근무가 끝나고 왔기 때문에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자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법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규칙에 있는 내용만 보겠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는 변형,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였죠? 손병부죠, 손병부. 손상, 변형, 부식된 거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에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된다. 조립도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시스템에서 많이 봤죠? 시스템에서 구조 검토하고 조립도를 작성해서 그 조립도대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 똑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립도는 흙막이 판, 말뚝, 버팀대, 띠장,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 방법 그 순서가 명시돼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아요. 흙막이 판, 말뚝, 버팀대 및 띠장,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 방법과 순서가 명시돼야 된다. 네, 이거 이렇게 두껍죠? 그래서 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흙을 파놨잖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이 흙이 이렇게 주동 토합이 발생한다 그랬죠? 토합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박아놓은 겁니다. 서로 버팀대를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요 미는 힘을 막아주는 거죠. 여기 가운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가운데도 하나 더 받고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흑막이 지보공인데요. 이 철골 빔으로 양쪽을 이렇게 못 넘어오게 견고하게 버티고 있죠. 이게 버팀대고 이 끝에 벽면을 이루고 있는 거는 SCW 공법 같거든요. 그래서 이 철근 안에 넣고 몰타를 주입해서 벽체를 만든 겁니다. 벽체를 만들고 이 수직구처럼 생긴 요게 이제 버팀대거든요. 요 빨간 거. 그래서 요 버팀대로 버티고 H 파일 심어놓고 아까 그 그림이랑 똑같죠? 그리고 안에는 지금 이제 흙을 파서 밖으로 내보낼 거고 여기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잘 설치되어 있고 여기 이제 사다리로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이동식 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가 있는데 원래는 이쪽 구성탱이에 오르고 내리는 승강 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자분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중장비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자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쵸? 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넣었고요. 이거 보시고 이런 게 흑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347조 붕괴 등의 위험 방지. 요거는 중요한데 부보 붙임. 그러니까 붙임계 중에 부보 붙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 뭐였죠? 손변부, 변탈이죠. 그 유무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번 버팀대의 기납 정조. 버팀대의 기납 정도. 여기가 버팀대죠? 버팀대의 기납.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압을 받는지, 충분한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요 버팀대를 사용했는지. 그죠? 여기 보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팀대라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납 정도를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계측기는 지하수위계, 변형계, 경사계, 지중 경사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10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여기 접속되어 있는지 된 거, 볼트가 규격에 맞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겠죠. 치마의 정도.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기둥에 치마가 될 수가 있어요. 밑에 이제 물이 지나가고 이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히빙 보일링? 히빙 보일링.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빙 보일링은. 그래서 여기가 흑막입니다. 여기 흑막이. 그리고 여기 굴착 저면이죠, 저면. 자, 히빙부터 설명드릴게요. 히빙은 뭐냐면 중량차가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까지 흙이 있었던 거를 판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흙의 중량이 더 크겠죠. 그리고 요 위에는 장비 같은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제? 부착기. 장비 같은 게 올라가면서 요 배면의 흙의 무게가 이런 식으로 여기 흙막의 밑면으로 이런 식으로 압력이 작용을 해서 여기가 이렇게 모래가 뽀로뽀로 올라오는 거를 히빙이라고 합니다. 히빙. 그리고 이제 보일링이 있어요. 보일링도 똑같은데 이렇게 흙막이가 있다고 했을 때 보일링은 지하수위 차로 인해서 지하수랑 같이 요 밑에 저면의 흙이 이렇게 끓는 것처럼 보글보글 끓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보일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파이핑이라는 거 있어요. 파이핑은 이 보일링이 작용하는 이 조건에서 여기 흙막이 벽에 이제 균열이 간 거죠. 그래서 이 균열을 따라서 이 물줄기, 지하수 물줄기가 일로 나오는 거. 여기가 이렇게 적겠죠? 그런 거를 파이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핑 현상이죠. 이게 물이 이쪽으로 빨대 꽂은 것처럼 나가는 게 파이핑. 보일링은 지하수의 차가 클 때 이 흙막이 밑으로 해서 이 저면에 흙이랑 모래 입자나 뭐 흙이랑 물이 같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끓는 형태로, 그러니까 뭐 물이 뜨겁고 그러진 않지만 끓는 형태로 보인다 해서 보일링이고, 히빙은 요 위에 중량차, 요게 원래 있었던 땅인데 없어지니까 이 중량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장비 같은 거 올려놓고 하니까 그 중량차로 인해서, 흙의 중량차로 인해서 요 밑으로, 흙막이 밑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히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2차 준비하실 때 어차피 외우셔야 되거든요. 뭐 히빙 방지 대책, 보일링 방지 대책 이런 건 외우셔야 되니까 오늘 이제 설명은 이해하실 정도로만 해드리고 다음에 암기 과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부보 붙임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48조 발파의 작업 기준이 바로 나오네요. 348조 발파의 작업 기준 보겠습니다. 발파는 어떨 때예요? 그렇죠. 나튼 공법이라고 해서 터널 개착할 때 발파하죠. 또 굴착할 때도 발파합니다. 굴착할 때도 발파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터널로 생각하시는 분은 굴착도 있다. 터널을 만드는 것 자체 행위가 굴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하 도심지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좀 산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뭔가 여기다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지하에 암석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게 굴착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파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경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업 기준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는 저는 올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교량이 안 나오면 여기 나올 것 같았는데 올해 안 나왔거든요. 그럼 내년에 나오겠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는 화기에 접근 금지 당연하죠. 화약을 장전하는 경우 부근에서 화기 사용 금지 당연하죠.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경지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것 사용. 장전구는 뭐냐면 여기다 이제 구멍을 내요.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구멍을 쭉쭉 팝니다. 이게 그 천공 드릴 가지고 드르륵 해가지고 구멍을 다 파요. 그리고 안에다 화약을 넣어요. 그리고 장전구 이제 몽둥이로 여기 안에 화약을 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비해서 뭐가 있어요? 쇠파이프 같은 걸로 치면 불날 폭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나 이 전용의 장전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요 안에 꾹꾹꾹 칠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파공의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 위험이 없는 걸로 해야겠죠. 같은 원리죠. 요 안에서 갑자기 충전하고 있는데 폭발하면은 다 죽자는 거니까 그렇게 위험이 없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화를 했어요. 여기서 점화를 했는데 불발이네? 안 터져요 하면서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러 가야겠죠. 왜 안 터졌는지. 근데 그걸 바로 가지 말고 전기내관을 사용했을 때는 5분 이상 경과한 후에 확인을 하고 전기내관 외의 것은 15분 이상 경과 후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내관의 경우 장전 장소로부터 30m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저항 측정 및 도통 시험을 해야 된다. 이건 원래 6번인데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사실 5번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떨어진 장소에서 30m 이상이잖아요.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도통 저항 측정 해야 된다. 전기내관의 경우. 그쵸? 전기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가 힘드니까 얼화장빨 점 이렇게 외우든가 아니면은 뭐 얼굴이 화장빨이다. 화장을 지우니까 점밖에 없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리얼로 저는 얼화장 발정 이렇게 외우긴 했습니다. 얼화장 발정. 근데 정이 아니라 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흔하게 쓰는 게 아닌 거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넓고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내기가 너무 좋잖아요. 다섯 개고.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49조 작업 중지 및 피난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겠죠. 네, 벼락 맞으면 화약도 폭발하고 산화도 죽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된다. 그리고 발파 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 안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 장소를 설치해야 된다. 네.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나봐요. 네, 이런 방호 장치를 하나, 그러니까 뭐랄까요? 벙커 같은 걸 하나 설치해줘라. 그 얘기죠. 숨을 수 있는 곳.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자, 터널 작업 가겠습니다. 터널 작업 350조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등 이 집안 자체에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 농도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스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그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 그쵸? 가스에 이제 중독되면 이 사람이 쓰러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리고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화성 가스 농도 이상의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대요. 자동 경보 장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동 경보 장치 점검 방법이 나오는데 요 세 개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외웠거든요. 개검경 이렇게 해가지고 계기 이상 유무, 검지부 이상 유무,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 경보 장치는 울리는 거, 사이렌이죠. 계기는 이걸 찍는 거, 시료를 찍는 것이 계기고, 검지부는 이걸 분석해서 나오는 게 이제 검지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개검경으로 외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에서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자는 터널 등의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록볼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록볼트, 쇼크리트 중요해요. 록볼트의 작용, 효과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봉본의 아지매 여기까지 해서 5가지입니다. 봉은 뭐냐면 봉합작용, 보는 보형성작용, 작용입니다. 봉합작용, 작용은 한 번만 쓸게요. 다 똑같을 테니까. 그리고 내합작용, 아치 형성, 집안 보강. 이렇게 해서 봉본의 아지 이렇게 5가지의 작용이 있습니다. 록볼트는. 록볼트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쇼크리트
이거는 지금 굴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긁고 있는 거죠. 여기 낙반 이거 폭발해가지고 여기 낙반을 긁는 중이고 이 굴착기로. 그리고 여기 세로로 나온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록볼트입니다. 그쵸? 여기 록볼트예요. 세로 방향으로. 그래서 록볼트는 뭐라고 했어요? 봉합작용. 이 전리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암석을. 어렵죠? 근데 이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이게 터널은 우리가 사실 일반인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극한 직업으로 보고 또 그 잉어TV라고 있어요. 잉어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분이 이제 토목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인지 뭐 건축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부 영상들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공에 관한 거는 이분 채널에 가셔가지고 한번 치면은 이걸 어떨 때 하는 거고 이런 걸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록볼트가 뭐냐면 이 전리면이라고 해요. 이게 폭파가 되면 깨끗한 면으로 이렇게 이쁘게 뽀샤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하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걸 여굴이라고 해요. 원래는 요만큼 우리가 요만큼 팔라 그랬는데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더 파이는 거예요. 폭파가 이쁘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리 제어 발판을 한다고 해도 이쁘게 안 되고 이런 여굴, 이게 여굴이에요. 이 여굴.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네. 아무튼 이게 이런 면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폭발을 하잖아요. 먼저 폭발하면은 이렇게 여기 원래 돌덩어리였는데 폭발해서 구멍을 낸 거잖아요. 여기가 갱구부라고 치면 여기다 이제 화약을 해가지고 여기를 뽕 터뜨렸어요. 그러면은 이 면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오겠죠. 네, 우리 라이닝이라고 해요. 요거 터널 라이닝. 터널 모양은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는 어떻게 할 거고, 여기 높이는 어떻게 할 거고, 여기 가로는 어떻게 할 거고, 여기 아치는 어떻게 형성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라이닝이에요. 그림을 그려놓는 거니까. 이렇게 이쁘게 우리는 라이닝 할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고 폭발을 했는데 이렇게 여굴이 생긴다. 당연하게도. 면이 고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 여굴 위에 보면은 전리면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찢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폭발을 하면서 원래는 하나의 암석을 찢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리면이 뭐 이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락볼트가 이제 봉합작용 이제 수술할 때 우리 바늘 꼬매듯이 꼬매놓은 거예요. 여기를 꼬매놓고 여기 위에 쇼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렇게 쇼크리트는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그 초고층 건물에서도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밑에서 위로 뿌리는 거예요. 도색할 때 우리 스프레이 뿌리듯이 콘크리트를 그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1차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쇼크리트 타설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아직 면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면을 좀 더 갈고 또 한번 그 터널 라이닝 폼이라고 해서 라이닝 폼을 대고 거푸집을 대고 다시 한번 쇼크리트 타설 2차 타설을 합니다. 예. 그 작업을 할 때 낙반의 위험이 있겠죠. 왜냐면 전리면이라고 있잖아요. 면이 깨끗한 게 아니고 이게 다 같이 붙어있던 거를 뗀 거기 때문에 강제로 낙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반에 맞아서 사망하시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터널 공사를 이렇게 나틈으로 안 하고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지하철 뚫을 때 어떻게 뚫는다고요? TBM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랗게 생긴 이 모양으로 생긴 기계가 있어요. 이거 폭발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 앞에 회전을 겁나게 하면서 보링 머신이죠.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양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파이잖아요. 그럼 요 밑에를 타설하는 거죠. 나중에 동그랗게 뚫어놓고. 요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나트공법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뚫고 있는 현장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뭐 공사 진행 중인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석이 떨어져가지고 맞을 수 있으니 제거를 하고 부석을 이렇게 요 굴착기 같은 걸로 제거를 하고 락볼트 설치하고 쇼크리트 타설해라. 그래서 이게 전리면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고정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352조 출입구 부근 등의 집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출입구는 뭐냐면 옹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옹벽. 그럼 옹벽은 뭐야? 옹벽은 뭐냐면 이렇게 비탈진 경사면을 얘가 이제 활동 가능한 토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옹벽을 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를 이렇게 이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를. 그게 이제 갱구다. 근데 여기는 출입구 부근 등의 집안 붕괴 등의 위험 방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터널 등 건설 작업을 할 때 터널 등 출입구 부근의 집안의 붕괴나 토사 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흠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거 제목 개정되었죠. 원래 갱구분대 출입구로 바꿨나봐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면이 고르죠. 이거가 쇼크리트 타설 장비입니다. 요게. 그래서 지금 이게 쇼크리트를 다 이쁘게 친 거예요. 라이닝 잡아놓은 대로 여기 개측기 갖다 놓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터널 라이닝 폼이죠. 여기에다가 레일을 깔아가지고 이걸 밀면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안에 내부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여기 면이 아주 깨끗하죠. 여기 겉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죠.
네, 여기 겉에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쭉쭉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면이 깨끗해져. 여기는 지금 쇼크리트 1차 타설만 한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런 게 떨어진다고요. 이런 게 낙반이 돼서 떨어지면은 여기 밑에 있던 작업자가 살아남겠어요? 못 살겠죠? 그냥 매몰되는 거죠, 바로. 여기 지금 TBM 하고 있는 것 같은데, TBM인지 뭐 설명, 작업 주지하고 있네요. 작업 선사, 작업 절차, 작업 방법 주지시키고 있네요. 근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터널 안에서. 됐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이제 1차 퇴사를 했을 때 모습입니다. 폭파하고 이렇게 면이 더러우니까 이 라이닝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쇼크리트 타설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요 터널 라이닝 폼을 갖다 대고 타설하는 것도 있다. 예. 그쵸? 이해되셨죠? 뭐 안 되셨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영상으로 봐야 확신이 돼요. 영상으로 보고 그 영상에서 나오는 나레이션들을 들으면 설명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TBM 공법이라고 해서 기계로 불착을 합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요 시계 유지, 시계는 뭐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해서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그러니까 요 앞에 분진에 의해서 시계가 안 보이는 거죠. 앞인지 뒤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기계 등의 사용 금지 342조, 344조를 준용한다. 터널 건설 작업에 관해서는 342조가 뭐냐면요. 또 같이 봐야죠 우리. 342조 보면 매설물 파손되지 않게 조심해라 그 얘기네요. 그리고 굴착 기계 등의 위험 방지, 가스 도관, 전설로 이런 거 조심해라. 그리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라. 요 얘기였네요. 별거 없었죠. 그리고 가스 제거 등의 조치, 터널 등 굴착 작업을 할 때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보링에 의한 가스 제거 및 그 밖에 인화성 가스의 분출을 반드시하는 듯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목기를 겉에다가 설치했는데, 요걸로 보면은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요 노란색 관이 있죠. 요 노란색 관이 환기구예요. 환기구. 배기급기를 하는. 그래서 요 위로 이제 엄청 큰 대형, 이거보다 더 큰 배기장치, 급기장치를 설치해서 요 안에 공기도 넣어주고 인화성 가스를 빼주기도 하고, 왜냐면 환기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막혀있기도 하고 길고, 그러니까 요 안에 중간쯤은 환기를 시키고 싶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관을 쭉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놓은 다음에 여기 작업 장소까지 와서 이제 배기랑 급기를 시킨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유해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빼내고 근로자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공급해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용접 등의 작업 시 종치, 뭐 부근에 있는 넝마, 나무 부스러기, 종이 부스러기, 뭐 가연성 물질이죠. 가연성 물질, 인화성 액체를 제거해라. 그리고 불연성 물질에 덮기를 하거나 그 작업에 소환된 불티 등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해라. 격벽인데 그 불티 방지 덮개 있죠? 그거죠? 그거 쓰면 되죠. 그리고 소화 설비 및 설치 장소 및 사용 정법을 주기시킬 거,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소화기 알려줘라. 해당 작업 종료 후 불티 등에 의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확인할 것. 방화 담당자라고 해요. 여기는 화재 감시자라고 안 하고 터널은 또 방화 담당자라고 합니다. 자, 359조 소화 설비 등 터널 내부에 화기나 악기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겠죠. 작업의 중지, 터널 건설 작업을 할 때 낙반, 출수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물이 갑자기 나오거나 낙반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 대피시켜야겠죠. 그리고 재해 발생 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그렇죠. 통신 설비, 여기가 다 막혀 있으니까 여기 어둡고, 그래도 요즘은 이제 불을 환하게 켜고서 작업을 하긴 하지만 또 구석진데 조명 나간 데는 또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벨이랑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해서 대피해라. 어디 몇 구간 그런데 지금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점화물질 휴대 금지, 이제 터널 안에서 폭발을 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취급하기 때문에 뭐 화기, 성냥, 라이터, 그 밖에 발화 위험이 있는 물건은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터널 출입구 부근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 담당자의 지정, 화기나 악근 사용 상황들을 감시하고 이상 발견한 경우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불 찌끄러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 이렇게 돋보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갱9부입니다. 갱9부.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요 산 중간을 깎아가지고, 여기 이제 흙막이에요. 흙막이. 토리벽식 흙막이. 이걸 막아쓰고 여기다 이제 앞성토 쳐야 된다 그랬죠. 안 채고 여기에 띄워놨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철거를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탈면 개착을 했다. 그리고 요게 그거죠. 아까 낙하방지망. 비닐이나 뭐 덮으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보온방 해야 된다고, 비탈면에. 거기 낙하방지망 해놓은 거죠. 여기 사진이 좋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진 보고 설명드리려고. 여기가 개착 부위고, 여기 이제 터널 라이닝 폼이다. 그쵸? 터널 라이닝 폼이죠. 자, 터널 지보공입니다. 터널 지보공은 우리가 근데 이게 터널이 이제 그 토목공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낯선 단어도 많이 나오고, 뭐 여구리니 뭐 락볼트니 갑자기 쇼크리트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동바리까지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바리를 안 배우고 오신 분들은 동바리까지 무조건 보고 오셔야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동바리, 뭐 갱폼 이런 거 다 들으셨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걸 안 들었으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터널 지보공의 재료는 뭐예요? 손병구죠. 손상된 거, 변형, 부식된 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터널 지보공의 구조, 이게 터널 지보공입니다. 터널 라이닝 폼이랑은 생긴 것 자체가 다르죠. 그냥 이거 아치 형성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진 겨우 구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자, 터널 지보공의 구조. 터널 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의 지반과 관계되는 지질, 지층, 함수, 용수, 균열 및 부식의 상태와 부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지보공을 사용해야 된다. 여기에 안반을 버틸 수 있는 지보공을 설치해야겠죠. 이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에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뭐 조립도 따라 작성을 해야 되고, 이것도 나오죠. 재료의 규격, 재료의 재질, 단면 규격, 설치 관계 이은 방법. 이거는 좀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야 된다. 뭐요? 터널 지보공이요. 넘어가겠습니다. 364년 조립 또는 변경 시 조치. 이제 터널 지보공의 조립 또는 변경 시 조치입니다. 그래서 뭐 주제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통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의 지보공에 각 부재의 기납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네, 다 같은 얘기죠. 요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요 4번이 나오면 이 4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준수사항 해가지고 여기 딱 5개거든요. 요거는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주제가 아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기를 박는 등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기를 박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해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받침대가 저는 요 밑에 나는 건 줄 알았는데 요 사진 보니까 딱 알겠죠. 여기 받침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해라. 출입구에는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그림 그리면서 외웠어요. 그러니까 조립 간격은 조립도에 따를 것.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람 하나 그리고 조립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하나 그렸고요. 주제가 아치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기를 박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해가 잘 안 됐어가지고 저도 사실. 여기 아치잖아요. 아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여기가 이제 터널이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세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가지고 요거 세기를 박은 걸 표시했습니다. 여기 이제 연결 볼트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요 안으로 터널 안으로 띠장을 설치하고 주제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하나 더 그렸습니다.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그래서 저는 요 밑에다가 받침대를 그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갱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요건 줄 알겠죠? 그래서 받침대를 설치할 것. 그리고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판 등을 설치할 것. 그래서 요 띠장 사이에다가 널판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외워야 할 때는 요런 게 그림 그리면서 외워야 할 때죠. 아치 작용 하기 위해서 쐐기 박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고, 연결보트 띠장 등을 사용해서 주제간 상호간 튼튼하게 연결해야 되고,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해야 되고, 낙하물 위험이 있을 때 널판 등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요. 목재 지주식 지보공인데 이거는 더 안 쓰겠죠. 목재는. 네, 지금 강아치도 잘 안 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66조 붕괴 등의 방지에서 부부복이 있어요. 아까 뭐 있었죠? 부버붙임 있었죠. 부버붙임. 이건 뭐였어요? 불착공사 했을 때, 흑막이 했을 때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그리고 버팀대의 기납, 그리고 부재의 접속부, 교차부 상태, 치마의 정도. 이거 흑막이 지보공해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기를 뭐 치마의 정도 뭐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부버 붙임이고, 터널은 부부부기입니다. 부부부기. 부재 이건 똑같아요. 1번 똑같습니다. 3번 똑같아요. 여기는 기둥의 치마 유무입니다. 아까는 치마의 유무로 했잖아요. 부버 붙임이었으니까. 요거는 기둥의 치마 유무. 그리고 부재의 기납 정도. 아까는 버팀대의 기납 정도. 지금은 부재의 기납 정도. 부부부기, 터널은 부부부기, 흑막이 지보공은 부버 붙임. 요거 부분에서 외우시면 됩니다. 헷갈려서 이거 섞어서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맥락상은 비슷한데 이렇게 아예 다르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르니까 헷갈리라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터널 거푸집 동발이 이제 터널 라이닝 폼 나오죠. 이제 드디어 신식 기계가 나옵니다. 아주 재래식 공부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닝을 짜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벽이 역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타설을 해가지고 여기를 꽉 채워서 면을 일자로 한다. 그 얘기죠. 요 밑에 레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레일로 쭉쭉 밀고 갑니다. 여기 보면 바퀴가 달린 것 같기도 하고요. 쭉쭉 밀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쇼크레이트 뿜어서 타설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계단도 있고 트랩으로 등받이까지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타고 올라가고 여기 위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좀 개운하네요. 사업주는 터널, 거푸짐 및 동바리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짐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 거푸짐 및 동바리를 사용해야 된다. 엄청 튼튼해 보이죠? 딱 봐도 조립 강조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무너질 일 없겠죠. 웬만하면 버틸 것 같습니다. 생긴 게. 손병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교량 작업 보겠습니다. 교량 작업. 작업을 하는 구역에서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예, 터널하다가 갑자기 교량을 와버리네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즘에 안 쓰는 공법들은 좀 삭제를 하고 요즘에 쓰는 공법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요것도 잘 안 씁니다. 그냥 기계로 돌려가지고 보링 머신으로 뚫어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기계가 이렇게 터널 보링 머신 TBM이 터널을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요 뒤에서 바로 이렇게 타설하는 장비가 있어서 타설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세그멘터라고 할까요? 그 한 조각씩 그냥 갖다 붙입니다, 벽에다가. 이게 동그랗게, 얘는 면이 비교적 고르게 파일 거잖아요. 이 동그란 만큼만. 폭파면은 막 이렇게 폭파가 되겠지만, 이 동그란 걸로 계속 돌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면이 막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타일 붙이듯이 뒤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익숙한 공법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뭐 토목을 이 터널 공사 같은 공법으로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시험을 더 많이 보시는데, 그쵸?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량 작업인데요. 자, 369조 작업시 준수사항 38조 뭐예요? 1항 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제 38조 제 1항 8호에 따른 교량의 설치 뭐였죠? 작업계획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잖아요. 38조. 39조가 작업지휘자 배치고, 38조 제 1항의 8호는 뭐예요? 지간 길이 나온 거 아니에요? 높이 5m 이상, 지간 길이 30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24년도 논술 마지막 9번 문제 나왔기 때문에 25년도에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쳐드릴게요. 369조. 자,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 인양용 거리를 견고히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 2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거리 높이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자재나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등의 위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금지 구역 설정, 자재 또는 가시설의 자굴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제 부책 등의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코샤 가이드 교량 PSC 교량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코샤랑 요거 기준 규칙이랑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9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선택형 문제로. 다행히도 선택형 문제로 나왔죠. 이게 뭐 6번으로 나왔으면은 아마 변별력이 됐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불안했을 텐데, 지금은 뭐 양호하죠. 선택 안 해버리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 조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흥 얼마 전에 교량 공사 무너진 사고 CCTV 영상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도미노처럼 다 넘어가죠. 여기서 지키지 않은 건 뭐예요? 여기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맸는데 이걸 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반대쪽에 계시던 분이 떨어지면서 그 치료 받으시다가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 사건으로 넘어갔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이거 마지막 거만 올리면 되는데, 이게 이 부재가, 이 콘크리트 부재가 PSC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 바닥에서 다 작업장 외에서 이걸 짜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올리기만 하면 돼요. 거치하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삼각 프레임, 이게 텀버클러 와이어 로프로 당겨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무거운 게 치면 아무리 강한 와이어 로프라도 뭐 재간이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요 맨 끝에 올리던 게 요 거더라고 하거든요. 이 거더가 파괴되면서 중간에 뚝 끊기면서 요 옆에 있는 크레인까지 움직이고 균형이 흔들리면서 요 옆에 거를 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도미노처럼 충격을 받아서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이게 다행히도 이 떨어질 때 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 수직으로 거의 가깝게 떨어져서, 여기 통행하는 차들 봐요. 엄청 많잖아요 지금. 그쵸? 이 노랑치 하는 지금 운전면허 따로 나온 사람 같은데, 운전면허 따로 나왔다가 여기 치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엄청 큰 이슈가 됐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이것도 하고 코샤 가이드도 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화재감 시자가 더 자신 있어서 화재감 시자를 썼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본인이 더 자신 있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량 작업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봤고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뒤에 또 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린 교량 작업까지 봤죠? 여기까지 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채석 작업이 있어요. 근데 채석 작업은 제가 진짜 모르기도 하고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맨날 보면은 주변 집안의 부속과 균열의 유무 상태, 함수, 용수 및 동결 상태를 변화를 점검할 것 이런 거 점검해라. 그 점검자는 발파 후 이것도 채석도 이제 발파 작업을 하죠. 그래서 그 발파 장소와 그 주변 부석의 균열 유무 상태를 점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채석장과 연락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발파를 할 건데 집안의 붕괴, 토사 등의 비례는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중인 게 비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례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 시기, 부석, 제거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붕괴 등에 의한 거는 뭐 낙하 방지 공 이런 거 설치해야 된다. 방호망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여기 또 터널 지보공이 나오죠. 강아치 지보공은 그러네. 이게 강아치 지보공이고 이렇게 동그랗게만 돼 있는 게 강아치 지보공이고 요거는 아치형 구조의 지보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였죠?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사업주는 객 내에서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 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74조 운행 경로 등의 주지 같이 보겠습니다. 미리 굴착 기계 등을 운행 경로를 토석의 적재 장소에 대한 출입 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겠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행 경로의 보수, 그 밖의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 중임을 표시해야 된다. 채석 작업을 할 때 굴착기계 등의 근로자가 작업 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 등을 유도해야 된다. 계속 나왔던 얘기가 계속 나오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나왔던 얘기가 계속 나오고 반복되는 얘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 어렵지 않은 얘기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애매합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 문제로는 간혹 나오거든요. 지도사 문제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지 않나. 뭐 유도자 배치해라, 뭐 주지시켜라 이런 내용들은 조금 쉽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기사 시험 문제입니다. 우물통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를 위한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해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 쓰라는 문제가 기사 시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 기사, 건설안전 기사.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냥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제한량 등을 정할 것.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까지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송기설비, 배기설비 하고 요 층고는 1.8m 이상을 해라. 그리고 이 굴착 방법이나 제한량 등을 정해라. 침하 관계도에 따라서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깊숙하다 보니까 이 잠암이 뭐냐면 여기 물이 있죠. 물 바닥에다가 시설을 만드는 거죠. 뭐. 그럼 아무래도 산소 농도가 요 위에보다는 낮을 테니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측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겠죠.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를 갖춰야 될 거. 아니 한 3m만 돼도 통신 설비를 갖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겠죠.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해서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해야 된다. 작업의 금지. 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암 등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7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의 고장이 있는 경우. 뭐였죠? 바로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방금 보고 온 거. 방금 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자, 2호, 3호죠? 근로자 안전 오르기 위한 승강 설비를 설치하고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와의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설비 설치해라. 근데 그런 게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쵸? 여기 내려갈 수가 없고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근로자를 넣으면 안 되고 연락되는 통신 설비가 안 되는데 연락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작업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부에 많은 양의 물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 물이 이런 식으로 새가지고 일로 들어왔다면 물이 침투했다는 거죠. 그러면 곧 침수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작업을 중지하고 보강을 해야겠죠. 보수를 하든지. 자, 가설 도로입니다. 가설 도로는 이렇게 작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무슨 공사 중입니다. 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고 약간의 경사를 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수가 될 수 있게끔. 공사장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네. 공사비에 증가기도 하고요. 처리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연약한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물이랑 그 흙이랑 같이 휩쓸려 내려가면 더 안 좋겠죠. 더 집안이 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날 거잖아요. 싱크홀은 아니겠지만 유실이 생기는 거죠. 토사가. 그래서 작업장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살짝 경사지게 설치를 해라. 그리고 끝단에는 배수 시설을 설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되고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여기다 설치하고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가서 배수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해야 된다. 뭐 20km 내외로 다니세요 라든지 뭐 그런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시키는 거죠. 철골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이런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건데 그냥 같이 가볍게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 철골의 접합부에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의 거리 로프 등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와이어 로프 우리 갱풍할 때 배웠잖아요. 와이어 로프 풀면 이 사람이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볼팅을 완벽하게 하거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이 와이어 로프 연결하는 걸 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승강로의 설치. 여기 이제 트랩이라고 하는 승강로인데요. 이건 각 기둥마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30cm, 30cm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되고, 폭도 30cm 이내로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거만 써 있네요. 30cm 이내에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된다. 답단 간격입니다. 여기 답단 간격. 한문도 많이 써 있죠. 이런 거는 다 이제 곧 수정이 될 겁니다.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한문으로 써 있는 거는 다 한글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손을 안 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요거는 수정을 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 가설 통로의 설치, 철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주요 이동 통로에 고정된 가설 통로를 설치해야 된다. 제44조에 따른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4조의 안전대 부착 설비 뭐였죠? 작업발판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 방호망 설치하고 추락 방호망 설치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하라 이거죠. 안전대 부착 설비, 철골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부착 설비입니다. 그리고 작업의 제한. 요거는 저 그 산업안전기사 24년도 1회차 시험 보러 갔을 때 필기 시험에 요게 나왔습니다. 풍속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예, 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서 눈이 온다 그럼 1cm, 비가 온다 1mm, 한 방울이라도 내려오면은 작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 올 때는 미끄러져요. 이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철골은 안전화 그냥 이런 일반 안전화 신고 올라가면 그냥 쭉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바람 불면은 그냥 땅에서 평지에서도 몸이 휘청거리는데 요 위에서는 더 위험하겠죠? 그 얘기고. 자, 해체 작업 시 위험 방지 나옵니다. 해체 작업 시 위험 방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사업주는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시 구축물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구축물 등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상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에는 해당 작업 반경 내에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게 화정동이었나요? 광주에서 또 그 현대산업개발 해체공사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단가가 원래 100원짜리 공사였으면 20원짜리 공사로 돼가지고 높이에 맞지도 않는, 중량이 맞지도 않는 브레이커를 사용했다가 그게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건물이 넘어가면 반대로 넘어가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를 덮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것도. 그래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주는 건축물 해체공법 및 해체공사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30조 사망에 따른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를 되지 못하고 건축물이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사망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 보강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해체를 할 겁니다 했는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안 넘어가게 보강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전도를 시켜라.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중량물 취급 시에 위험 방지.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운반 기계, 운반 용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구름 방지 이런 거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굴러다니잖아요. 그리고 경사로에다가 설치해놓으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놔라. 그 얘기고. 화역 작업은 굳이 볼 건 없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그리고 하적단의 간격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죠? 알 필요 없습니다. 네, 중국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위에서부터 층계를 만들면서 내려와라 그래도 그 얘기고, 화물 적재할 때 치마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적재할 것, 이런 당연한 얘기들 써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는 항만자역 작업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벌목 작업은 봐야 됩니다. 벌목 작업은 올해 초에 그 벌목 작업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중대재해 사이렌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올 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목 작업하다가 돌아가셔서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나오기도 딱 너무 좋고 이 수구 같은 이번 경우는 외워야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둘 것. 3번 먼저 보겠습니다.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하지 말 것. 여기에 그림 친절하게 그려져 있죠. 이 나무가 여기까지라면 요거보다 2배 이상, 그러니까 이 정도겠죠 원래는. 수목 높이의 2배 이상, 2배 이상 해가지고 이만큼은 안전거리를 확보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여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또 걸려있을 수가 있잖아요.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요 밑에서 작업하지 말라는 거죠. 요거 잘랐어요. 그럼 같이 이거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게 뚝 떨어지면서 덮칠 수 있다는 거죠.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말고, 같은 얘기죠. 걸려있는 나무 밑에서 작업하지 말라는 게 이거 걸려있는 나무
받치고 있는 이 나무를 발목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2번이 중요한데요.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 20cm 이상인 경우. 여기서 끊어볼게요. 수구가 뭐래요? 베어지는 쪽의 밑둥 부분에 만든 쐐기 모양의 절단면. 요 삼각형 모양이 수구랍니다. 그리고 나무 높이, 가슴 높이, 이 사람의 가슴 높이의 지름이 여기 20cm 이상인 경우에 이 수구, 이 삼각형 수구의 상면, 하면의 각도를 30도, 여기 써있죠? 여기에 30도 이상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30도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수구 깊이 뿌리 부분의 지름의 4분의 1에 3분의 1 이상으로 할 건, 수구의 깊이,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깊이가 뿌리가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뿌리 부분의 지름으로, 이 위의 지름이 아니라 뿌리 부분의 지름의 4분의 1 지점, 그러니까 뭐 한 4분의 1 지점 또는 3분의 1 지점, 4개고 하나, 둘, 3개죠. 3분의 1, 이 정도로만 만들어라. 수구를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수구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죠? 네, 이렇게 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고, 어기면 과태료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으로도 알고 계시면 좋죠. 수구가 뭔지. 벌목할 때 신호를 해라. 궤도, 열차 운행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열차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궤도 보수 이런 것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자재 낙하 뭐 계속 나오고, 입판 장치 설명 한번 드렸었죠. 여기 깃발 신호하는 사람이 여기 내려가서 연결하다가 거기 끼고 충돌하고 그런다. 떨어지는 사고도 있네요. 지하 구간 교량 작업 시의 위험 방지, 터널 지하 구간 및 교량 작업 시 위험 방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작업 공간 확보해라. 추락할 수 있으니까 안전대 매라. 안전난간 안전망 설치해라. 그런 얘기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 강을 마쳤고요. 또 보셔야 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 맨 뒤에 가시면, 맨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설치하는 신청하는 게 있고, 이런 책자를 받아보셔도 되고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통합자료실, 안전보건자료실 전체 자료 보기 해가지고 여기 만화로 보는 거를 신청하시면 된다. 그 얘기 같아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그냥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봐도 되겠죠. 양식 요거랑 뭐 밀폐공간, 별표 18은 밀폐공간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밀폐공간은 어떤 걸로 하고 있는지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해당되는 거 18가지인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5개만이라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진 작업을 설치하는 국소 배기 장치의 제어 풍속, 이거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 1차 시험 기업 경영 진단 지도 거기에 7문제 보건 문제 중에 여기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별표는 다 보셔야 됩니다. 뭐 안 봐야 되는 거 없어요. 혈액 노출 후 추적 관리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보건 쪽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지도사인데 3과목 기업 진단 지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문제로. 이 가스 상태, 입자 상태, 후드 형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유해 위험 물질인가요?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종류, 이것도 나옵니다. 이것도 다 어떻게 해서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제 찍는 건데, 방법은 우리가 7문제가 보건 쪽에서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건 지도사는 안전 쪽에서 7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봐야 돼요. 7문제를 버리면, 근데 1, 2, 3과목을 다 보게 되면 조금 기업 진단 지도에서 좀 과목을 버려도 1, 2과목에서 80점 이상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40점만 넘기면 돼. 꽈랑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런 작전으로 가셔도 되고. 그리고 그 1과목, 2과목은 따로 강의를 신청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법령 정리해 드릴 거고, 안전 문제 푸는 방법도 알려 드릴 거고. 근데 기업 진단 지도는 제가 뭐 경영학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전무하고 저도 배운 게 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좋은 강의를 추천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명재 선생님의 그 3과목 한 과목만 들었고, 그 과목만 들어도 이런 내용들, 보건에 관한 내용들까지 다 다뤄주시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좋다. 그게 이제 한 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강의 기간은 제가 그거를 2월에 신청했나 그랬는데 6월에 끝났으면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의 기간은. 그러니까 뭐 한 12월이나 11월쯤 신청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일단은 해보고 혼자 해보시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신청해서 편하게 들으면 되죠 뭐. 그 정도는 투자하실만 하잖아요. 이 산업안전 지도사는 그 산업안전 분야의 최고의 전문 자격입니다. 이것도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위험물질 기준량 예, 안전거리 이런 거는 기사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문제 나왔었어요. 지도사도 10, 20, 20, 20. 요거 하나만 10이고 나머지 다 20이다.
이게 헷갈리는데 아무튼 요거 안전거리도 알고 계셔야 된다. 요 차량기 건설기계 16종인가요? 그쵸? 원래 17종인데 요거는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 갖는 건설기계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16종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개정이 22년 10월 18일 날 됐다. 그래서 요것도 나올만하다. 별표 7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별표 여기 뒤에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암기예요. 사실 제가 설명해드리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다 암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떤 거 보셔라고 하는데, 지금 별표 끝에서부터 봤는데 지금 다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다 보셔야지 3차를 그 3과목을 잘 합격하실 수가 있고, 뭐 버리는 작전으로 가시겠다 그럼 1, 2과목에 목숨 걸면 되죠. 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뭐 이런 거 다 보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달비계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파 작업도 보면 좋고요. 근데 이게 뭐는 보고 뭐는 보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보통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달비계는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재료 결합 유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하는 거고, 기구 공구 안전대 안전모 기능 점검 불량품 제거하고, 기본적인 작업 지휘자 업무잖아요. 근로자 배치 결정, 작업 진행 상태 감시, 뭐 이런 내용들 여기 똑같죠? 근데 달비계만큼은 좀 다르다. 달비계는 내용이 좀 길어요. 작업용 선미로프, 고정점, 조정점, 작업대, 고리고리용, 철구, 안전대. 이거 내고 싶겠죠? 제가 시험 출제자면 이거 낼 것 같아요. 뱀별용 문제로는. 알아도 잘 못 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어서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관리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 물질의 종류. 벌써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아주 해맑게 웃고 있네요. 빠이빠이 하면서 멈춰 하는 건지 빠이빠이 하는 건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별표 별진데 왜 이렇게 신나 있죠? 뭔가 얄미운데요. 부칙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요거 별지는 따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거 본인만의 암기법을 찾아서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이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그 하드라유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하드라유 질산에 니트로 라유인데 이게 아죠? 하드라유 뭐 이렇게 외웠어요. 질산에 니트로 하드라유 이렇게 외웠고요. 물반응성 물질은 낙할 암물리, 낙할 암물리. 여기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잖아요. 인화성 고체를 또 따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 반응성 물질, 물과 닿으면 폭발한다 그 얘기거든요. 이번에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금속 화재, 물 반응성 물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조금 아셔야 되고, 이게 앞 글자를 좀 말되게 따가지고 외웠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안 외워도 사실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그쵸,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아까 보였죠? 여기 있다. 이게 짱입니다. 이거 나옵니다, 문제가. 지금 이게 몇 종이냐면요. 이거 123종, 124종. 금속류 또 몇 종이냐면요. 26종. 산 알칼리류 19종. 가스 상태 16종. 일단은 요거는 강의 들으세요. 이건 제가 정리해드릴 용기가 안 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정리를 못하죠.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강사님한테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진짜 뭐 그냥 7문제 찍는 거죠. 한 2문제만 맞아도 괜찮죠? 1, 2과목은 진짜 100점 맞을 수 있다니까요. 100점 오버하고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고, 그러면 한 40점이 남잖아요. 여기서 2문제 맞으면 50점을 커트라인으로 공부하시는 거죠. 경영하게 되는 거.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멋진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하겠습니다. 끝!